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10월 3주차에 청약하는 아이패밀리 SC라는 기업입니다. 3주차 첫 번째로 청약하는 종목인데요. 그럼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파악하고 청약 정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부터 알아볼까요? 아이패밀리 SC는 원래 웨딩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아이웨딩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영역에서 결혼 전후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결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저도 증권신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화면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입니다. 2012년부터 점점 빠르게 혼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또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대규모 하객을 모시고 하는 결혼식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줄었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에 사용하는 비용을 상당히 절약하는 스몰 웨딩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웨딩을 이용하는 고객 수도 급감했지만 이용 금액까지 줄어드는 이중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웨딩 사업은 이제 성장은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패밀리도 웨딩 사업 외에 프리미엄 가구나 침구류 등을 수입해와서 혼수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업 등으로 시너지를 내보려고 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된 20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이익도 적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21년 상반기 웨딩 사업의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5%를 기록할 만큼 처참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회사가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대비했다기보다는 점점 축소되는 웨딩 사업을 대체할 만한 사업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화장품 사업입니다. 2016년에 색조 화장품 브랜드 롬앤을 런칭하게 되는데요. 이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롬앤은 주로 입술에 바르는 틴트와 마스카라 등의 색조 화장품 중심 브랜드인데요. 중저가 가격으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여성을 타겟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마케팅도 적절하게 잘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이 불면서 국산 화장품이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는데요.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화장품 회사들의 성장세를 꺾어놓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극도로 자제가 되고 재택근무도 확산되다 보니 20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대표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매출이 크게 축소가 되는데요. 특히 이들 기업들은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관광객들의 면세점 이용도 있었겠지만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거의 화장품을 쓸어가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 가끔 롯데 본점 면세점 가보면 중국 사람들 때문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층은 갈 엄두가 안 났는데요. 이런 면세점이 코로나19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대표 화장품 회사들에게 타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내 소형 브랜드 제품들은 코로나19가 기회였는데요. 소형 브랜드들은 해외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K-뷰티는 아직까지 여전하고 그래서 한국산의 저렴하지만 퀄리티가 있는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많았으니까요. 화면 보시면 최근에 상장했던 실리콘2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일코리안닷컴도 보이는데요. 아이패밀리도 물건을 판매하는 주요 벤더사였나 봅니다. 그리고 실리콘2도 코로나19였지만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했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아이패밀리 SC도 잘 살렸는데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물량이 확대되면서 19년 대비 20년은 매출이 2배 늘어납니다. 화면을 보시면 20년부터 수출로 내수 시장과 비슷한 규모로 매출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이칼라라는 앱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색을 찾아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플로 고객들의 빅데이터까지 수집을 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려는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모 자금 중 약 90억 원을 활용해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노화 제품이나 기초 화장품 브랜드를 추가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0억 원으로는 타 브랜드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롬앤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어느 정도 성공 방정식을 만들었으므로 가능성 있는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해서 플랫폼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한 대로 잘 성장할 수 있다면 회사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재무 현황 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 262%에 부채 비율은 72%인데요. 회사가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점 재무 상태가 개선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손익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19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손익을 보면 20년보다는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회사는 하반기에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연말 대규모 이벤트에서 매출이 집중되는 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과 20년을 상반기만 비교를 해보면 금년도가 매출은 더 늘었지만 이익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더 늘어난다면 매출은 좀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이익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요.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는 10월 3주차에 첫 번째로 청약하는 종목인데요. 18일과 19일입니다. 그래서 21일 목요일에 환불이 되는데요. 환불금으로 같은 주에 청약하는 리파인과 엔캠 청약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종목이 청약 겹쳐 있으므로 비례 청약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97만 8천 주를 모집하는데요. 구주 매출이 약 16만 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중으로 약 16%인데요.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469억 원입니다.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 2명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데요. 김태욱 대표는 약 9만 3천 주, 김성현 대표는 약 6만 5천 주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김태욱 대표는 아시다시피 최시라 씨의 남편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번에 상장한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여하튼 최대 주주 5명의 지분율은 약 40%인데 구주 매출을 선택한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24만 5천 주를 배정하고요.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에게는 3만 5천 주 배정하였는데요. 비중으로 3.6%입니다. 우리사주 배정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고요. 삼성증권을 평소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온라인 청약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6천주입니다. 6천주를 풀 청약하시려면 약 1억 4,4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가 2,000원 있습니다. 이 종목도 청약 1일차에는 밤 10시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요. 단 모바일이나 PC 등의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165만 주인데요. 비중으로 40%입니다. 조금 많은 편이죠. 그중 기존 주주 물량이 약 70만 주로서 비중은 17.1%입니다. 유통 물량이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 21만 주에 엄청난 스톡 옵션이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행사는 내년 3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겠습니다. 그럼 공모가 선정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5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국내 2개사 그리고 일본 3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5개 회사의 사이즈를 보면 아이패밀리 SC와 맞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LG생활건강이 선정된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LG생활건강은 화장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말이죠. 여하튼 5개 기업의 평균 PER은 32.5였습니다. 높아 보이죠?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밀리의 순이익은 최근 4분기 순이익인 80.5억 원을 공모가 선정에 적용하였고요. 주당 평가가액으로는 6만 1,500원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희망상당 기준 22.1%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가는 4만 8천 원을 책정하는데요. 그럼 국내에 상장된 화장품 2개 회사와 비교를 하면서 공모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기억나시죠? 많은 분들에게 손실을 준 종목이죠. 금년 5월에 상장했습니다. 이 회사도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주로 대형 브랜드에 ODM으로 납품한다는 게 아이패밀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더라고요. 한 주당 0.5주를 부여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공모가는 47,500원이었는데 무상증자를 감안한 공모가는 31,700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24,700원인데요. 공모가 대비 22% 하락한 수준입니다. HPO와 쌍벽을 이루는 회사죠. 이 종목은 금년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약 130억 원의 적자가 나오면서 상반기 기준 108억 원의 적자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것일까요? 여하튼 이 적자로 인해서 최근 4분기 순이익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CNC 인터내셔널의 20년 순이익은 97억 원이고요. 10월 8일 기준 시가총액은 2,473억 원입니다. 그래서 20년 기준 PER은 25.5가 되고요. 아이패밀리 SC의 20년 순이익은 87억 원이고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978억 원이 됩니다. 그럼 20년 실적 기준 PER은 22.7이 되는데요. CNC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적정 PER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CNC는 아직도 주가가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인 잉글우드랩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화장품 사업을 하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최근 4분기 순이익은 89억 원이었는데요. 아이패밀리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선정했는데요. 잉글우드랩의 최근 4분기 순이익 기준 PER은 21.8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아이패밀리의 PER은 24.6이 되죠. 잉글우드랩보다 아이패밀리의 PER이 높죠. 그래서 저는 희망상당 공모가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장점으로는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회사가 잘 성장했고요. 공모 자금을 계획대로 잘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회사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유통 물량이 조금 많고요. 희망상당 공모가는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화장품 종목들의 주가가 아직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므로 화장품 사업을 하는 아이패밀리 SC도 크게 주목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부분은 수요 예측 결과이니까요.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 이것저것 찾다 보니 다른 종목들보다 분량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월 3주차 두 번째 청약 종목인 GMBS 엔지니어링을 워밍업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